안방 1열에서 듣는 공연 리뷰. 우리는 컬처. 어, 여러분, 사랑이 머무는 시간입니다. 좋습니다. 왜 사랑이 머물죠? 그것은 금방 제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공연을 보고 굉장히 홀리해졌던 조이입니다. 오, 가슴이 두근거리네요. 저도 사랑을 다시 하고 싶습니다. 19입니다. 저는 사랑 얘기를 들어도 전혀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는 27입니다. 오늘 좀 몽글몽글해지고 싶습니다. 사랑 얘기 듣고. 27입니다. 그 몽글몽글 사랑 얘기는 사실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먼저. 네. 몽글몽글한 것도 나오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되게 좋아합니다. 네, 맞아요. 몽글몽글한 거 나오죠. 그러니까 물론 사랑이 머무는 시간이라는 어떤 가사처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사랑이란 것은 너무너무 필요한 제1의 가치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공연은 음악극 섬 1933부터 2019라는 음악극 작품입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세요? 너무 보고 싶었었어요. 꼭 보세요. 정말요? 꼭 보세요. 저 못 봤어요. 저는 사실 초연 때 이거를 런던 출국하기 하루 전날에 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와 출국을 미뤄야 되나 했는데 전날이라서 너무 수수료가 많이 나와가지고 못 미룰 만큼 너무 좋아서 이번 시즌에 부모님을 보여드리려고 예매를 해놨습니다. 부모님까지 영업할 정도로 좋은 작품입니다. 세상. 제가 우와. 태영 리뷰했었잖아요. 그리고 이 시리즈 테일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딱 한 달 남았어요. 아, 진짜요? 그래요? 끝나기 전에 볼게요. 네, 네, 맞아요. 보겠습니다. 지금 주스님이 힌트가 되는 단어들을 던져주셨는데, 맞아요. 이 공연은 소록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고요. 목소리 프로젝트라는 테일, 태영, 그리고 요 섬까지 이렇게 세 개의 작품으로 얽힌 시리즈예요. 물론 근데 그 시리즈들이 뭐 이어지거나 인물들이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데, 옛날에 실존했던 인물들 중에 목소리를 그 당시에는 내지 못했던 이제는 우리가 작품을 빌어서 이 사람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다 하는 그런 취지로 박소영 연출님, 장우성 작가님, 이선영 작곡가님 이렇게 3인이서 팀을 꾸려서 진행하고 있던 프로젝트 중에 한 작품입니다. 음, 그래서 이 작품은 사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1933년부터 2019년까지의 시간을 다루고 있는데요. 1933년부터 2019년까지면 도대체 몇십 년 동안이죠? 86년 아닌가요? 86년? 맞아요. 86년, 거의 9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인데, 음, 9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을 뮤지컬 작품 2시간짜리에 축약한다? 음, 어떤 연결 지점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네, 3대에 걸친 가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음, 1930년대에 소록도에서 투병을 했던 백수선이라는 인물, 그리고 1960년대에 그 소록도에서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들을 돕았던 헌신했던 마리안느와 마가렛이라는 간호사, 그리고 현대로 넘어와서 2019년까지의 2010년대의 발달 장애 가족으로 살아가는 고지선, 이렇게 3대에 걸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음, 그런데 3대에 걸친 시간이지만 같은 메시지를 쭉 전달하고 있는데, 음, 여러분들이 관객분들이나 이 리뷰를 들으시는 분들이나 저희 지금 같이 리뷰하는 사람들 모두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게 저희가 9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가지 메시지가 계속 주어지려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사실. 한 세기가 다 돼가는 시기 동안 해결되지 않은 어떤 이 사회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작품을 통해서 제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음. 섬이라는 제목답게 이 이야기는 소록도에서 시작을 해요. 소록도라는 섬 다들 너무 잘 아시죠? 그럼요. 네, 네. 알죠. 소록, 보기 전에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아, 작품 보고 정말요. 세대 차이가 많이 나나? 세대 차이 나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는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어요, 저희는. 맞아요. 저도 학생 때 봉사활동도 가고 견학도 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음, 음, 그 정도로 이제 소록도는 한국 사회에서 사실 이미 저명한 섬이고 어떤 지역이고 그 섬이
갖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이 작품에서 저는 사실 소록이라는 뜻이 뭔지 몰랐거든요. 적을 소에 풀을 녹자에서 작은 파란 섬이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소록도 뜻을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실까요? 작은 사슴들이 뛰어노는 것 같은 사람들. 맞나요? 맞아요. 그 록자가 사슴 록자예요. 아, 사슴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섬의 형상이 맞아요. 사슴처럼 이렇게 생겨서.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들어보니까. 그래서 거기를 연결하는 그 다리도 소록대교라고 부르고, 음, 근데 이름이 너무 예쁘잖아요. 소록도란 이름이 너무 예쁜데, 사실 이 안에서 벌어졌던 일들은 조금은 잔인하고 끔찍할 수 있습니다. 음, 어, 저희 주인공인 1930년대에 소록도로 들어가게 된 백수선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음, 백수선이라는 인물은 원래 육지에서 나병, 문둥병, 이제 다시 요새는 한센병이라고 얘기하죠. 한센병이 걸려서 육지에서 되게 힘들게 살았는데 그 한센병 환자들만 모여 있다는 섬이 있다더라. 이 얘기를 듣고 배를 타고 소록도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사실 음, 육지에서는 소문이 어떻게 나 있냐면 거기 가면 손가락질 받지도 않고 거기 가면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도 않고 거기 가면 음, 우리들끼리 나름 행복하대. 이런 소문을 듣고 노래를 막 부르면서 가요. 거기는 지상 낙원이다. 나는 낙원으로 간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배에 탄 사람들이 소록도에 들어가는 그런 희망을 갖고 들어가거든요. 음, 그런데 사실 막상 들어가 보니 거기는 환자들을 모아놓고 강제 노역을 시키는 굉장히 불합리한 곳이었던 거예요. 음, 약을 제공하고 어떤 숙식을 제공한다는 그런 이유로 그 섬 안에 있는 공장이나 밭 일을 임금도 없이 무자비하게 시켰고, 그것에서 이제 반항하면 혹은 병이 좀 심해지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기도 하는 그런 곳이었던 음, 거예요. 그래서 음, 이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들어갔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사실 이 사람들이 도로 육지로 돌아갈 순 없잖아요. 다시 손가락질 당하고, 다시 거기서 아무 직업도 갖지 못할 테니. 그래서 이런 음, 불합리한 사회를 알고도 다들 입 다물고 조용히 살아요. 그 힘든 노역들을 하면서. 그러나 그 안에도 사람이 지내는 곳이다 보니 우정도 짝트고 사랑도 짝트고 그래서 이 백수던이라는 주인공이 어떤 남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돼요. 박해봉이라는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사실 연하남이에요. 연하남인데 누이 누이 하면서 신발도 예쁜 걸 사다 주고 맛있는 빵도 떡도 사다 주고 시장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연을 쌓아가요. 원래는 소록도에는 전국 8도에서 모인 나병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막 다들 사투리도 다르고 먹는 음식도 다르고 하지만 여기서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되게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돼요, 두 사람이.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밤 늦은 시간에 달빛 아래에서 데이트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를 꿈꾸면서 꽁냥꽁냥 되는 그런 예쁜 아름다운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제 막 사랑이 싹 터서 이제 여러분들 다 경험 있으시겠지만 내가 아무리 지옥 같고 내가 아무리 힘든 삶에 처했어도 반짝거리는 그 사랑 하나면 약간 버틸 수도 있거든요. 그 그쵸. 시간만 기다리면서. 음, 연애할 때 사실 세상이 달라 보이잖아요. 다들 한지 오래되셔서 까먹으신 거 아니죠? 까먹었어요. 저도 연애한 지 꽤 오래됐지만 옛날 기억을 살려보면 막 연애 처음 특히 시작할 때 눈 뜨면 아침이 되게 색달라 보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음, 그래서 이 백수선과 박해봉도 막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해요. 지옥 같은 이 섬도. 그러던 어느 날 음, 박해봉과 같이 사는 점점 나병 때문에 눈이 멀어가던 형님이 끌려가서 사라지게 돼요. 음, 가족같이 같이 지내던 형님이 사라지니까 박해봉이 분노가 막 끄는 거예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그래서 음, 사랑하는 여자를 사실 지키고자 우리 같이 떠나자. 이 섬을 탈출하자.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어느 음, 몇 월 며칠 몇 시에 배를 타고 떠나는 거야. 거기에 배를 띄우기로 했어. 누구랑 작당 모의를 하고 뱃사람한테 줄 돈을 가지고 이 백수선을 데리고 만나기로 한 장소로 가요. 타는 대로 갔는데 알고 보니 그 배도 다 이 섬 안에서 계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음, 잡혀갑니다. 너네 탈출하려고 했구나 하면서. 그런데 음, 그 와중에 이 박해봉이 누나는 살아, 누이는 살아요 하면서 배로 떠다 밀면서 백수선만 배를 타고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음, 졸지에 백수선만 사랑하는 남자도 잃은 채로 그 섬을 떠나서 엉엉 울면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섬을 떠나서 육지로 가는 거죠. 음, 그래서 수선 씨는 나라도 잘 살아나가야겠다. 저 섬 안에서 죽어갔던 나의 친구들, 나의 연인, 나의 가족들, 이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어찌저찌 여기까지 나왔으니 잘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으로 잘 살아갑니다. 그러고 몇십 년이 흘러요. 그 사이에 소록도에 오스트리아 출신 간호사 두 명이 입도를 하게 돼요. 이 사람들은 봉사로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 간호사 두 분이서 거의 50년 가까이 40 몇 년간 이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무상으로 치료를 해주십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음,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신 그쵸, 분들이죠. 네. 그쵸. 근데 이분들이 그냥 비단 치료만 해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편견에 맞서 싸울 힘을 주신 거예요. 이 병은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갇혀 있을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우리나라에서 이 병 많이 고쳐봤어요. 너희들도 살 수 있어요. 이런 희망을 엄청 심어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가 막 골마가고 막 괴사가 됐을 때 사람들이 이제 죽을 날이 다가왔다. 이러면서 거의 반송장처럼 희망을 잃고 살다가 이 간호사분들이 고쳐주시고 용기를 주시니까 다들 약간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록도가 음, 약간 활기를 찾아요. 이 간호사 선생님들 때문에. 그리고 음, 사실 백수선이 떠나기 전에 이곳에 딸을 남겼는데, 한 명을. 그 딸인 고영자 씨가 이 간호사 둘을 도우면서 소록도를 잘 지켜냅니다. 어. 음, 벌써 여기까지만 해도 2대죠. 그쵸. 네, 백수선 씨가 있었고, 백수선 씨가 떠났지만 그의 딸 고영자 씨가 오스트리아에서 온 간호사 두 분과 함께 소록도를 잘 지켜내는 음, 이야기. 네, 여기까지 음, 벌써 1960년대까지 흘렀어요. 네. 음, 음. 그래서 소록도는 사실 점점 완치되는 환자들이 늘어나요. 그러면서 육지로 다시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시 돌아가고 좋은 환경으로 다시 이제 컴백을 하는 아주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요. 이 마리안느와 마가렛이라는 이 두 선생님은 43년 동안 여기서 지내시다가 몸이 노쇠하고 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십니다. 이 땅에 짐이 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돌아가시거든요. 너무 음, 좋은 일만 하시다가 네,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십수년이 또 지나서 백수선의 딸 고영자가 또 딸을 낳아요. 그 이름은 고지선이라는 이름인데 음, 음,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백수선의 손녀뻘 정도 되니까 소록도가 있었던 시절을 잘 알지도 못하고 소록도에 대해서 피부로 뭔가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이렇게까지 생각도 못하는 시기에 살고 있어요. 2019년 이때 살고 음, 있으니까. 그런데 이 음, 사람한테 어떤 일이 닥치냐면 장애 아동을 낳게 돼요. 장애 아이를 낳게 돼요. 어, 막 울어요. 분노도 해요. 나는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었고 심지어 착하게 살았어. 직업도 되게 빵빵한 여성으로 나오거든요. 너무 일도 열심히 하고 나한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벌을 받지? 막 이러면서 음, 너무너무 개탄을 하는데 사실 장애 아동을 낳는다는 것이 죄는 아니잖아요. 당연히 음, 아니고 어떤 음, 하나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것도 당연히 아닌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장애 아동을 낳았다는 것 때문에 이 가정도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본인도 무너지고 아무튼 되게 힘들어해요. 이제 음, 그러다가 특수학교를 등록하는 것도 그렇고 대중교통을 타고 가까운 병원을 가는 것도 그렇고 뭐 하나 쉬운 일이 없는 거예요. 매 음, 순간 세상의 편견과 싸워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공간이 소록도에서 편견과 싸웠던 사람들과 이렇게 오버랩이 됩니다. 무대 위에서. 음, 음. 이 고지선 씨는 2019년에 살면서 소록도에 가보지는 못했고,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도 아니지만, 내가 이 가족 중에 장애 아동이 있다는 거 하나로 세상으로부터 멸시받고 세상과 싸워야 되는 그런 환경에 놓인 거예요. 우리는 음, 사실, 우리가 잘 모르던 질병인 한센병을 굉장히 배척했었고, 마치 피부가 닿으면 옮을 것처럼 정확한 지식도 없이 소록도에 갇힌 사람들은 자식을 낳으면 따로 기관을 분리해서 생활을 했대요. 그리고 자식을 10m 이상 떨어져서 면회를 할 수 있대요. 심지어 바람을 등지고.
왜냐면 아, 바람이 불면 병균이 옮는다는 그런 낭설 때문에 그렇게 지독한 편견과 싸우면서 살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90년 가까이 지난 지금에서도 여전히 장애 아동이 다가오면 이렇게 피하고 장애 아동이 다니는 학교는 지으면 안 돼. 우리 아이들과 섞이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피부가 괴사되는 그런 병도 아닌데요. 그래서 이 고지선 씨가 굉장히 고군분투하는 장면들이 또 한참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대에 걸친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이야기와 다른 병임에도 불구하고 인권과 존중이란 무엇인가, 사랑과 희망이란 어디에 필요한 것인가, 용기와 치유는 어떻게 우리가 전달해야 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서사였습니다. 너무 요즘에 많이 주제화가 되고 있는 내용이긴 하겠지만 장애아동이 또 등장을 하고 그 소외된 사람들 또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어떤 철학 이런 것들이 담겨 있나 보네요. 감동이네요. 맞아요.